입구인데요. 저번 주에 한번 왔었는데 이렇게 안에 보면 와, 엄청 넓습니다. 이렇게 저항 운동 하는 것들도 있고, 이쪽에 보면 이제 와, 엄청나는데 여기 바, 중량 바랑 이런 것들, 원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버티컬 맥스. 일단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장님한테 첫 번째 질문은, 네. 이렇게 약간 제가 볼 땐 그 어떤 체육 시설보다 너무 좋다고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런 체육 스포츠 과학 연구소를 차리신 이유. 네. 이게 스포츠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힘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향상을 시키고 네. 점프와 착지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생길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런 스포츠 과학들이 이 체대 입시라든지 혹은 공무원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운동 선수들에게 이런 과학의 힘을 빌려서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다가, 네. 이런 과학을 통해서 이런 과학들이 필요한, 체육과학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전문적인 시설을 좀 차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겪었던 이 장비, 이 3차원 동작 분석기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서 밀어야 돼요. 네. 그럼 그 선수가 얼마만큼 세게 밀었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럼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런 지면 발력 장비는 네. 내가 얼마만큼 이 지면으로 힘을 쓰고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장비인 거죠. 고가긴 고가인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얼마만큼 눌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네. 올라가면 저렇게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오른발로 체중 이동이 되고 왼발로 체중 이동이 되면서 얼마만큼 힘을 썼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프를 할 때 이 지면 발력의 크기가 큰 사람은 네. 멀리 뛰게 되는 거고요. 네. 저게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큰 사람들은 수직 점프를 굉장히 높게 하게 되는, 그래서 얼마만큼 이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동안 힘을 잘 썼는지를 측정해주는 장비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이걸 썼었는데, 혹시 그럼 이게 이런 제머를 뛴다거나 이런 수직 점프나 앞으로 방향 이런 거 말고 이외에 또 이런 웨이트나 운동할 때도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스쿼트 같은 경우에 보면 오른발과 왼발이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체중이 쓸린다든지, 네. 그럴 경우는 저렇게 지면 발력이 높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쏠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옆에서 봤었을 때 보게 되면 지면 발력이 앞꿈치에 체중이 실리는 경우도 있고 체중이 뒤꿈치에 실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는 동안 그 균형이 얼마만큼 잘 맞고 있고 밸런스가 잘 맞는지를 측정하는 장비로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밀한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곳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
제 동작을 좀 분석하려 왔었는데 이제 3차원 동작 분석기를 써서 제가 제자리 멀리 뛰기라는 종목을 좀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분석을 못 보고 갔기도 하고 이번 주에 분석을 받으러 왔는데 이제 두 번 뛰었는데 한 번은 3m 20이 나오고 한 번은 3m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에서 제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20cm나 차이가 났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기성 선생님 오셔서 3m를 뛰셨고 3m 20을 뛰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3m를 뛰었었을 때와 3m 20cm를 뛰었었을 때 차이점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3m를 뛰었었을 때와 3m 20을 뛰었었을 때 네.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혹시 되시나요? 저는 약간 힘의 차이가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지금까지 저도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이 다 하체의 힘이나 이 고관절을 펴는 힘이나 등등 이런 파워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파워에서. 네. 자, 우선 파워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네. 우선 이 점프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자, 용수철 갖고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용수철이 네. 찌그러집니다. 네. 그리고 펴지면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는 거죠? 네. 자, 사람의 점프도 어떨까요? 점프를 하기 위해선 구부려야 돼요. 네. 그리고 펴는 그 과정에서 점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구부려지고 얼마만큼 많이 펴는 거가 중요할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구부려지고 얼마만큼 많이 펴졌는가 보다는 네. 얼마만큼 빠르게 펴졌는가가 네. 더 중요할까요? 속도 빠르게 그렇죠. 펴졌냐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구부려져도 그 펴지는 속도가 느리다면 점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m를 뛰었었을 때와 3m 20cm를 뛰었었을 때 네. 비교를 해보면 속도 비교를 해보면 네. 3m 20cm를 뛰었었을 때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하얀 선수는요 3m를 뛰었었을 때 기성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빨간 선은요 3m 20cm를 뛰었었을 때 기성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네. 자, 우리 점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몸을 돌려야 돼요. 그쵸? 네. 자, 우리 몸에 붙여놓은 마커, 센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선수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어요. 보실까요, 먼저? 자, 먼저 팔을 휘두르는데 팔의 궤적을 살펴보면 팔이 맨 위로 올라갔었을 때가 어디입니까? 한 여기쯤 되죠? 네네. 자, 빨간 선수를 보면요. 3m 20cm를 뛰었었을 때는 팔의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한 여기쯤 됐었어요. 그쵸? 네네네. 자, 누가 더 높게 팔이 올라간 것 같아요? 빨간색이 좀 더 올라갔는데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겹쳐서 봤었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두 선수 간 머리와 어깨와 다른 골반과 무릎의 높이는요 일정해요. 그쵸? 네. 거의 일관되어 있습니다. 네, 완전 그런데 어떻죠? 팔이 더 높게 올라가는 걸 보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많은 이제 최대 입시 선생님들께서 동작 분석을 할 때 네. 팔을 높게 올려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자, 두 선수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 팔을 휘두르는데 3m 20cm를 뛰었었을 때 팔의 위치를 보면 늦게 출발했던 팔이 어디 와 있죠, 지금? 훨씬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앞에 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훨씬 속도가 빨랐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늦게 출발했는데 동작 끝에서는 더 앞서 나갔다는 얘기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만큼 빠른가 어깨의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속도를 봤더니 자,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팔이 내려오지만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죠? 네. 이 올라갈 때가 바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속도가 빨라졌었을 때, 최고로 빨라졌었을 때 봤더니 약 한 5.8% 정도가 빨랐던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어깨가 빠른 건 사실인데 네. 3m와 3m 20c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비해서 네. 어깨의 속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클까요? 안 클까요? 작은 거.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잘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어깨가 엄청나게 빨라서 3m 20cm가 나간 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점프를 했었을 때 무릎의 속도도 한번 볼까요? 네. 자, 무릎의 속도도 보면
자, 무릎의 속도.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우리 펴진. 그렇죠. 그래서 무릎이 구부러질 때 속도를 보면 두 집단 모두 비슷해요. 네. 그렇죠. 두 집단이 아니라 3m를 뛰었을 때와 3m 20cm를 뛰었을 때 같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점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폈었을 때 보면, 자, 이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네. 지금 무릎이 어떻죠? 구부러져 있죠. 네. 자, 어떻죠 지금은? 펴지고 있어. 무릎이 더 빨리 빨간색이. 펴졌죠. 네. 빨랐기 때문에 빨리 펴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의 최고 속도를 봤더니, 예, 역시 5% 정도 무릎이 빨리 펴졌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또 역시 3m 20cm와 3m를 뛰는 데 있어서 네. 이 무릎이 펴지는 속도 5%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건가요? 또 5%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집단 간, 그러니까 잘했었을 때와 못했었을 때 네. 멀리 나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혹시?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네, 이 점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지면 발력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네네. 지면 발력이 뭐죠? 바닥을 세게 누르는 힘? 맞아요. 네. 내가 세게 민 만큼 네. 지면이 나를 세게 밀어 올려줘요. 그래서 내가 멀리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리 멀리뛰기 분석을 할 때 각도 갖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세게 밀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발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우리 기성 선생님께서 지면 발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면 발력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오늘 네. 지면 발력을 눈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지면 발력이 네. 지금 눈앞에 보이고 계세요. 자, 보시게 되면 발 밑에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이 짝대기 요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네네네. 지면 발력이에요. 네. 이 지면 발력이 내가 얼마만큼 이 땅을 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살표의 크기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구부리는 동안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줘요. 네. 이때 발생한 지면 발력이 화살표 크기 어마어마하죠. 네. 자,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내 무릎과 발목과 엉덩이에 힘을 써서 발생한 지면 발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크죠. 네. 그런데 이거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쓴 지면 발력이에요. 점프할 때는 네. 그 다음에 또 지면 발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점프를 하기 위해서 팔이 앞으로 스윙을 하고 있죠? 네. 스윙을 하는 동안 잘 보셔야 돼요. 이 지면 발력이 작아졌죠? 네. 자, 한 번 더 힘을 쓰기 위해서 지면 발력이 쭈그러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밀어. 지면 발력이 한 번 더 튕겨져 나오겠죠? 네. 자, 지면 발력 한 번 더 보세요. 다시 화살표가 커진 거 보이셨나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화살표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자, 3m를 뛰었었을 때와 3m 20cm를 뛰었었을 때 어떨 때 더 지면 발력이 컸을까요? 사실 이 지면 발력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네. 이 차이가 지면 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봤는데 네. 이 그래프가 지면 발력 맞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로 보면 네, 제가 보는 게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하얀색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맞나요? 커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굉장히 잘 보셨어요. 그래프의 상태를 보면 네. 약 한 내 체중의 한 2.6배 정도의 지면 발력을 쓰신 거예요. 현재 3m를 뛸 때. 네. 그러면 3m 20cm를 뛰었을 때는 더 큰 파워가 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더 작은 힘. 더 힘이 작았다는 얘기예요. 지면 발력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쵸? 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지면 발력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한번 볼게요. 보면 확실히 3m 20cm를 뛰었을 때 화살표의 크기가 더 작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힘을 잘 못 쐈다는 얘기죠. 네, 못 썼던. 근데도 더 멀리 날아갔죠? 네. 그 이유는요, 우리 썸 오브 벡터의 합이라고 하죠? 네. 벡터를 나눠봐야 돼요. 방향을. 그렇죠. 앞으로 나가는 힘과 네. 위로 나가는 힘에 의해 합에 네. 대각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앞으로 나가는 힘과 위로 나가는 힘을 합쳤었을 때 내가 힘을 쓴 대각의 합의 벡터의 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이 힘을 분리를 해보면요, 네. 전체 지면 발력은 작았지만 네. 앞으로 나가는 힘과 위로 나가는 힘에 의한
이 전체 벡터는 작지만 앞으로 뛰려고 하는 앞으로 뛰는 추진력의 힘은 더 컸던 것으로 나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비교 분석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겹쳐 보면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 구분이 되시나요? 혹시? 네. 구분이 되시나요? 앞으로 가는 쪽이 그래프가 빨간색이 훨씬 커 보이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전체적인 힘은 네. 3m 27cm를 뛰었을 때 많이 안 썼지만 네. 앞으로 뛰려고 하는 전진 추진력이 네. 더 컸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래프가 네. 하얀색이 위로는 더 세고 빨간색이 앞으로는 더 센데, 그럼 이제 아까 총합으로는 하얀색이 더 크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면 발력에. 네. 그러면 총합이 하얀색이 지면 발력이 훨씬 크더라도 앞으로 가는 힘이 빨간색이 더 컸기 때문에 기록이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점프를 할 때 네. 우리가 그 종목 특징에 따라 힘을 잘 써야 됩니다. 수직 점프는 어디로 힘을 많이 써야 될까요? 위로요. 위로 많이 써야 돼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많이 써야 될까요? 앞쪽으로. 그렇죠. 몸을 앞쪽으로 날려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총 합은 하얀색, 즉 3m 뛰었었을 때가 더 힘을 많이 썼지만 네. 실제로 힘을 어디로 많이 쓴 거죠? 위로. 앞보다는 위로 많이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몸이 앞으로 안 나가게 된 거죠. 반대로 3m 20cm를 뛰었었을 땐 그 총 합이 작았죠. 네. 하지만 어느 쪽으로 힘을 더 많이 집중을 했죠? 앞쪽으로. 앞쪽으로 힘을 집중을 많이 해서 앞쪽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팔치기가 아니라 네. 팔의 속도, 네. 어깨의 속도, 네. 그리고 무릎의 속도, 발목의 속도, 엉덩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 빠른 지면 발력이 네. 앞쪽, 특히 또 앞쪽으로 힘을 썼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네. 보여주셨던 뭐 팔에서 차이가 났던 5%, 그렇죠. 무릎에서 차이가 났던 5%, 이런 앞으로 힘을 쓰는 게 다 합쳐서 결국 20cm 차이가 났다. 그렇죠. 특히 그 힘을 앞쪽으로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좋고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네. 기성 선생님이 네. 발목이 센지 무릎이 센지 엉덩이가 더 센지를 네. 정확하게 정밀 분석한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약한 부위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에 또 디테일한 또 정보들을 네. 한번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점프라고 하는 것들은 이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가 순차적으로 폭발이 되면서 점프라는 건데 네. 어디가 어떻게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네. 더 멀리 뛸 수 있게끔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눈으로는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최첨단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네. 그 사람이 멀리 뛸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오시게 되면 네. 우리 기성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가 어딘지를 좀 찾는 그런 정보들도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